3D 프린터와의 인연으로 해서 연매출 10억 정도의 최초의 4차 산업 분야의 진로 직업 교육장으로서 용산 전자랜드에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인문 교육의 메카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3D 상상 메이커스페이스 성기용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플러스 MC 박재 이기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3D 상상 성기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바로 이 장소인 용산 전자랜드에서 초등학생부터 시작하는 꿈을 키우는 체험 공간,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융합형 창의성 교육, 그 다음에 일반인들을 위한 4차 산업 인문 체험 교육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3D 상상 대표 성기용이라고 합니다. 그 3D 상상 이름만 봐서는 3D 프린팅 이런 걸 많이 좀 다룰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처음 3D 프린팅의 충격에 의한 3D 상상 메이커 스페이스 주식회사로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3D 상상은 제가 시작을 했고요. 네. 메이커 쪽은 저희 기술 팀장 했던 분이 대표로 올라와 있고, 또 스페이스는 저희 기획했던 팀장이 대표로 해서 3인이 공동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때 받으셨던 3D 프린터에 어떤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예, 제가 서울 미디어랩이라는 영상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가 전문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좀 어려웠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과 교육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5년 전이었습니다. CEO 교육을 받는 중에 3D 프린팅에 대한 현장 답사가 있었습니다. 남산에 있는 애니메이션 센터를 가서 보니까 수억짜리 프린트를 보는 순간 제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 프린트에 대해서 이게 나의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충분한 장비가 되겠구나 하면서 바로 교육하고 인연을 맺게 돼서 정부 지원 교육을 시작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저한테는 돌파구가 됐고,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3D 프린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D 상상 창업 이전에 이미 새로운 사업체를 또 운영을 하고 계셨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49살 때 네. 제가 시니어 창업, 1인 창업, 네, 창업 이전에 어떤 일들 하셨었어요? 보험회사 세일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원회수시설이라는 엔지니어부터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업을 했었습니다. 물론 직장생활 통하기도 하고, 또는 별도의 프리랜서도 하고. 원래 바쁘게 사셨던 예, 분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20대 후반에 상장법인 회사의 무역관리부에 들어가서 첫 직장이었거든요. 잘 안 맞더라고요. 4년 만에 이제 대리 승진 앞두고 아니다 하고 나온 게 이제 그때 당시 공동 창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때 그게 이제 첫 번째 실패였는데, 그러니까 사업자를 2번을 더 개인 사업자를 내면서 이렇게 고군분투를 했는데 안 되고 있다가 49살 직전 직장인에서 이제는 나도 2인자가 아닌 1인자가 돼야겠구나. 2인자의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나의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내가 그만큼 성실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주위에 1인자의 실패 경험을 무수히 보니까 저렇게 하지 않으면 가능하겠다는 데이터도 있고 해가지고, 마침 그때 이제 1인 창업, 시니어 창업, 그리고 SNS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여건이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 서울 미디어랩이라는 법인 회사를 차리게 됐죠. 20대부터 이미 창업을 꿈꾸시고 마음속으로는 제 1인자가 좀 돼야겠다라는 욕심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어린 시절로 거슬러 가보자면 언제부터 창업에 대한 꿈을 꾸고 계셨을까요? 안타깝게도 홀어머니 밑에 있으면서 제가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발이 됐던 거죠. 나의 것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자기가 못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인생 살면서 전환하는 시기를 빨리 찾아야 되고, 그 전환점이 제가 봐서는 창업으로 이어지는 게, 창업 처음에 딱 하고 나서 사실 실패를 몇 번 거듭할수록 이제 창업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 것도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좌절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서 재도전이라는 그런 타이틀도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봐서는 한 번 창업하기가
어렵지 한번 창업을 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이 사회적인 편성이 되더라고요. 또 두 번, 세 번째 되니까 이제 쓴맛 다 보게 되는 거죠.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이곳에 용산에 정착을 하게 된 게 4년 전이거든요. 4년 전에 작은 평수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용산 전자랜드에 1000평 정도의 공간을 제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진로 직업이나 학생들의 체험을 작은 공간이 아닌 42,000평의 공간을 활용해서 할 목표가 세워지는 거, 그 목표를 잘 다지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 어느 정도 되면 목표는 도래하더라고요. 하나의 사업자를 준비하고 사업을 해보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데까지 보통 못해도 1, 2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3번에서 4번 하려고 하면 10년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창업을 바라보면 그 한 번의 실패가 두려워서 자꾸 이제 피하게 돼서 결국은 인생 임약을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코너에 몰려서 이제 다 비슷한 업종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다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첫 사무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가 3개 대학을 다녔는데 그중에 첫 번째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제가 그 시니어 창업을 숙명여대에서 운영할 때 그때는 교육생이었고요. 1년 만에 그 다음에는 제가 강사로 또는 기획자로 그 이후부터 이제 정부 지원 교육을 그렇게 됐습니다. 강사들한테 교육할 때 교육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후에 저 자리에 당신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로 준비를 한번 해봐라.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항상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야 되고 또 강사들이 저희가 4차 산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교육이다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기회도 많이 부여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매년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 특정부 지원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저희 직원이 되는 거죠. 그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어쩔 수 없이 정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부 지원 제도도 많이 활용을 하셨던 것 같고 대표님께서 처음에 정부 지원 제도를 받으셨을 당시에는 정보를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는 선품 발품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만큼 이 4차 산업 분위기하고 정부 지원과 이게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내시고 공동 창업도 하셨는데 그때마다 참 어려운 점이 팀빌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고 첫 창업을 공동 창업으로 하셨잖아요. 사실 이 공동 창업이라고 하면 같은 동등한 입장에 있는 그 공동 창업자와 나와의 의견이 좀 부딪히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다 보니까요. 그런 점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모여서 하면 되겠다고 하는데 세 사람이 했었거든요. 한 사람은 잘 되고 한 사람은 중간이고 한 사람은 빚에 쪼들리면서 아직도 국내 없고 해외 나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결과가 도래가 되더라고요. 나이대는 같은 나이대였거든요. 친하다는 이유로 그렇죠. 시작을 하신 건가요? 같은 직장에 있었던 직원분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창업자로 그게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면서 좀 더 확장을 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기획력이나 기술력은 제가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러면 항상 시키는 입장이 아니라 옛날처럼 뭐 의리로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네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같이 하면 굉장히 효과가 나고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올해 목표가 전년도에 배가 됩니다. 예전에 했던 어떤 그런 뒷받침이 돼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조직 구조가 좀 수평적인 관계이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실 새로 생기는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를 좀 선호를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끌어올리는 건 좀 쉽지 않은 결정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창업 교육으로 얘기하면 스타트업, 팀빌딩 제일 교육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문화를 이제 따져보면 협력하는 거를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팀과제거든요. 뭔가 정답을 갖고 있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이렇게 훈련이 돼 있는 거죠. 외국의 많은 스타트업 교육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염두에 두고 잘 만드는 사람 하나, 잘 파는 사람, 그 기술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근데 본인이 팔러 다니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드는 거하고 잘 이걸 파는 분하고
또 관리하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직원들 급여 관리도 해줘야 되지, 뭐 이게 커뮤니케이션도 중간에 조율을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최소한 3개 기능이 기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업을 전개하는 팀을 못 갖추는 거죠. 지금 뭐 3D 상상이 워낙 잘 운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전에 실패도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뭘까요? 일찍이 창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계속 창업만이 살 길이다. 제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전문성이 부재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창업으로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럼 3D 상상 어느 범위까지 확장이 가능할까요? 제가 3D 상상은 4차 산업 분야의 입문 교육으로 매진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과거를 채우는 교육이고 미래를 만드는 교육으로 저희가 이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하는 융합 교육의 대표 주자로 나서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기용 대표님에게 도전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대에 맞는 취창업의 장단점을 잘 구분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인 도전이 인생의 참맛이 아닐까 이렇게 참맛. 느껴집니다.